제가 많은 신문기사 읽어본 것 중에서 이 신문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도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기사입니다. 소개해드리죠. 자, 이 사진. 또 먹먹해지는데. 천안함에서 정종률 당시 32살. 어려요. 한참 어려요, 저보다도. 정종률 해군 상사. 참, 이 32살의 어린 아빠가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합니다. 자, 이 어린 아빠는 아내와 어린 아들만을 세상에 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6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일하면서 이 말이 참 가슴 아파요. 아빠를 기억하고 존경하며 바르게 자라라. 늘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어린 아들이 있어가지고 3년 전에 암이 발병하고 이 부인이 엄마죠. 주변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암 투병을 숨기다 올해 초에 천안함 함장에게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제 안타깝게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군이 2015년 천안함 5주기 때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살아계셨을 텐데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빠, 얼굴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아빠 사진을 봐요. 아빠에게 다짐해요.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아빠. 자, 어제 이제 엄마마저 여인 빈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아픔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우리 사랑스러운 아버님을 주셨는데 예금결사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3세 이상으로 5년을 더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진짜 열과 성을 들여서 도울 테니까 마음을 모아서 돕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받아야 되는 도움이다. 그만큼 우리가 그 아버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은 사람 속에 되는데 왜 딱 세 번 그런지. 자, 이 가족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린 아들을 두고 이 사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6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고요. 잘 자랐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냈던 어머니의 그간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제는 여야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고 서로가 이제 따뜻한 말들을 건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간 받았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제 저 자리에 천안함 함장의 모습도 보였고 그동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폭침을 두고 정치권에서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까? 상처가 주는 얘기들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우리 장병들이 있고 천안함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얼마나 지난 기간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권들이 사실 저 자리에 찾았는데 절대로 잊지 말고 잘 성장하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정말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씻을 수 없는 망언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여야 정치권이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 이 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만큼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깊이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요. 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함께 보시죠. 보시면 정종률 상사 아버지도 이제 여유 없고 어머니까지 홀로 보험일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죠. 순직 유족연금 현행법에 따라서 아들은 19세까지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순직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김성희 교수님, 아니 이거는 또 다른 보호자나 부모님이 계실 때는 뭐 저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어머니까지 지금 돌아가신 경우는 이 정모군, 정군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좀 법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렇게 유족연금을 받는 이제 순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이제 받다가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면은 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계속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돈을 받던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결국 이 아드님이 19세까지만 이걸 받고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사실 19살이라는 나이는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뭐 혼자서 그냥 법적으로만 성인이지 사실 얼마나 많은 도움과 어떤 뒷바라지 같은 것들이 필요한 나이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모든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홀로 이 외로운 세상에서 독립을 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법적으로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그 유족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좀 고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